열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샷은 레드재민 유블루와 함께합니다. 이거 좀 마시는 게 아니라 짜는 건데 짜는 거? 그럼요. 예, 다 인생은 다 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짜내기. 예. 그리고 우리 또 축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체력과 산소. 예. 그 예전에 한국 축구를 주름 잡았던 산소 탱크라는 분도 계셨고요. 예. 오늘부터 열카가 이 파워 O2와 함께. 많이들 또 이거 시작이거든요.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 축구 이야기. 이거 진짜 궁금하긴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난제예요, 오늘. EPL에서 지금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팀별로 한 6, 7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와, 이 순위 경쟁이 어떻게 될지. 일단 맨시티와 리버풀 중에 1등은 누가 될지, 그리고 토트넘, 맨유, 아스널 세 팀 가운데 챔피언스 리그 네 번째, 마지막 그 한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그 이야기를 세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승은 누가 합니까? 맨시티입니다. 예. 피부치기 때 맨시티를 저 맨시티 찍었나? 뽑았습니다. 저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솔직히 얘기해. 리버풀이 이렇게 따라올 줄을 몰랐어요. 2위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1점 차로 따라올 줄 몰랐습니다. 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리버풀은 클럽이 있으니까. 예. 맨시티에는 과르디올라가 있습니다. 자, 류블루는 맨시티를 꼽았습니다. 레드재민. 맨시티 가겠습니다. 맨시티 가겠습니다. 표정에 근데 영혼은 별로 안 느껴지네요. 그렇죠. 사실 둘 중에 누가 가도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지금 보면은 쌍웅이잖아요. 둘이 맞붙는데 둘이 한쪽 프리미어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하고 또 계속 살아남았고 둘 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눠 가지는 게 공평한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왜 세계 평화? 그 리버풀 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리버풀이 역사적인 초기념비적인 쿼드루플 찬스거든요. FA컵도 위로 올라가 결승 있고. 갔습니다. 물론 맨시티를 첼시와 꺾고. 또 만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뭐 챔피언스 리그 여기에 FA컵과 리그컵까지 해서 쿼드루플 찬스죠. 그러니까 이 쿼드루플이 나오게 잉글랜드에는 되면 쿼드러플이 없었던 거죠. 없었습니다. 그 쿼드러플이 가능한 리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 트로피가 한 가지 더 있어야 쿼드러플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네. 근데 쿼드러플이 나오게 되면은 리버풀 팬들이야 뭐 정말 뭐 뛸 듯이 기뻐할 거고, 리버풀이 또 역대급 팀 가운데 하나로 남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잉글랜드 리그로 봤을 때도 잉글랜드 리그의 또 기념비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눠 갖는 게 이상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잉글랜드 축구 팬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배주의자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리버풀이 쿼드러플을 해도 납득이 가고 맨시티가 만약에 남은 두 개를 다 가져가도 납득이 갈 만한 경기력을 양 팀에서 보여주고 있기 저는 때문에 사실은 그 맞대결 이대. 보면서 좀 약간 오랜만에 축구라는 스포츠를 보면서 감동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전반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 펩과 클롭이 서로 딱 이제 격하게 포옹을 했잖아요. 보면서 좀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그런 느낌 진짜 받았어요. 자, 맨시티와 리버풀 지금 승점 딱 1점 차고 득실은 리버풀이 앞서요. 그래서 리버풀이 만약에 동률만 만들면 무조건 리버풀이 우승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득실이 5골 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남은 꽤 의미가 있는 차이예요. 의미가 있긴 하지만 남은 경기 수로 봤을 때 사실 득실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이제 그러네요, 그런 또. 부분은 네.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 팀별 어떤 팀 바이 팀의 어떤 상태가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역시 중요성을 갖는 거는 일정입니다. 일정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좀 더 어려워요. 어렵다. 네, 리버풀이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모든 팀들의 체력이 사실은 다 지금 많이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FA컵 결승전 때문에 경기가 하나가 더 많고요.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버튼을 일단 2판 연속 만나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를 들어가고 그리고 비아레알 원정 갔다 와서 바로 토트넘전을 또 들어가요. 여기에 FA컵 결승전이 끼는 바람에 막판 일정이 좀 타이트해질 거예요. 그것도 FA컵이 다른 팀도 아닌 또 첼시와의 대결이에요. 첼시는 이 트로피는 반드시 따고 싶어 할 거고요, 당연히. 저는 전체적으로는 리버풀이 덜 무난해요. 일정이. 반면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들이 있지만 대체로 좀 선호할 만한 팀들과 만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장 이제 브라이튼을 만나게 되는데 브라이튼이 최근 아스날과 토트넘에게 2연승을 맞아요. 거뒀던 네. 팀이거든요. 근데 이거 방송이 공개되면 이미 그 경기 끝나 있습니다. 네, 그 네. 브라이튼전이 어쨌든 있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연패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울브스와 레스터를 상대로 2연승을 했어요. 그리고 리즈가 있는데 리즈가 제시 마쉬 감독으로 이제 감독을 바꿨잖아요. 감독 바꾼 이후에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리즈가 3승 1무예요. 그래서 최근의 성적만으로 보면 브라이튼이나 리즈나 뉴캐슬이 만만치는 않지만 순위로 봤을 때는 브라이튼이 10등, 리즈가 16등, 뉴캐슬이 14등.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시기에 가장 좀 붙는 거를 선호할 만한 순위의 팀들과 경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목표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그런 순위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는 팀들과 붙는 게 가장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티켓을 따야 되거나 아니면 강등을 피해야 되거나. 네, 혹은 우승을 해야 되거나 네. 티켓을 따야 되거나 뭐 유로파 뭐 컨퍼런스 리그까지 들어야 되거나 혹은 생존을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어떤 경쟁에서는 약간 비껴 있는 팀들을 맨체스터 시티는 많이 만나는 맞습니다. 편이고 브라이튼전 다음에 오는 와포드전은 아무리 와포드가 그런 목표 의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가 전력으로 그냥 누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의 가장 변수는 울버햄튼, 울브스전이 어느 날짜에 들어오는지가 조금 변수는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울브스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4위 후보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빠지겠지만 울브스도 유럽 클럽 대항전 뭔가 티켓은 딸 수 있는 위치거든요. 현재 지금 위치가. 8위고 네. 뭐 한두 단계만 올라가면 바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챔피언스 리그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유로파 리그나 최소 컨퍼런스 리그까지는 될 수 있는 순위라서 울버햄튼도 완전히 모든 거를 뭐 내던진 그런 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울버햄튼전이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게 언제쯤 들어오느냐가 저는 꽤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전체적인 일정의 어떤 난이도를 봤을 때는 저는 리버풀이 어렵다고 봅니다. 치열한 1위 경쟁 속 이 두 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샤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력이네요. 뭔가 그렇죠. 모든 시즌 팀들에게. 막판으로 네. 가면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산소 아니겠습니까? 파워! 파워. 파워 산소. O2.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맨시티와 리버풀 지금 전반적으로 일정도 타이트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남아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첼시와 FA컵 결승도 남아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키가 되어야 할 선수는 누구일까? 저는 맨시티에서는 더브라이너가 잘해야 된다고 너무 생각하고. 뻔한 답이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리버풀은 판다이크인데 네. 왜냐하면 맨시티가 최근에 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2골씩 넣고 있지만 최근에 뭐 말씀하신 대로 앞에 9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넣어줄 선수가 없는데 더브라이너가 최근 5경기에서 9골 터트린 것 중에 4골 넣었거든요. 근데 더브라이너가 빨리 넣어주면 맨시티가 경기를 아주 잘 풀 수 있는데 끝까지 몰고 가면 맨시티도 한 방 맞고 질 수 있는데 지면 바로 우승 못한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맨시티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브라이너가 좀 넣어줘야 된다. 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더브라이너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리버풀은 반대입니다. 넣는 거는 살라가 조금 아쉬워도 넣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일단 점수 쟁탈전을 시작하면 리버풀이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판다이크가 어쨌든 간에 한두 개 정도를 더 막아줘야 리버풀은 반대로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리버풀은 넣는 건 걱정이 없는 게 살라 20골, 조타 15골, 마네 13골. 네. 세 선수만 합해서 지금 48골을 넣었어요. 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먹지만 그 하면 밑으로 됩니다. 다른 선수들 득점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리버풀은. 그러니까 지금 득점이 리버풀이 가장 많죠. 네. 예, 이번 시즌 EPL에서 그러니까. 자, 레드제민 맨시티와 리버풀의 키플레이어는
누가 될까요? 누구여야 하나요? 맨시티는 그릴리시나 마흐레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출발점은 똑같아요. 덕배인데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올 시즌 보면은 맨시티가 자동화된 기계라고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항상 비슷했어요. 데브라이너가 뭔가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거나 그렇죠. 해결을 하거나. 네. 근데 데브라이너가 지금 잔여 일정을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맨시티가 굉장히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치열해지니까. 그렇게 됐을 때 데브라이너의 뒤를 받쳐줄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일단은 베실바나 균도간이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없어요. 워낙 평균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그 요만큼의 틈을 메워줄 사람이 보면은 칸셀로 아닙니까? 칸셀로? 칸셀로는 MVP죠. MVP. 네. 그 틈을 메워줄 사람이 보면은 그릴리시하고 마흐레즈가 되어야 한다. 이 친구들이 끝까지 지금 약간 폼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시즌 초반 마흐레즈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심지어 그릴리시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되고 마흐레즈는 예전 몇 달 전 모습을 되찾아야 되고 맨시티는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고 리버풀은 되게 뻔하게도 살라가 마흐레즈랑 비슷하게 본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본 모습을. 살라 선수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월드컵 못 나가서 상심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겹친 것 같아요. 네이션스컵도 그렇게 되고 월드컵도 못 나가고 너무 총력을 다해서 이제 대표팀 나갔던 후유증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뭐 또 요즘 재계약 협상이 뭐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또 바깥에서도 좀 이렇게 다른 이슈로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전체적인 에너지가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아니 아닌가 무슨 런던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도 있는데 이집트 카이로 그 런던에서 카이로는 비행 몇 시간이에요? 한 3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살라 선수는 네? 그 우리가 아닙니까? 위로해 줘야 되는 게요. 네. 그 월드컵을 못 나오잖아요. 저희는 나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월드컵에 못 나가는 그 상처를 딛고 살라가 살아나야 된다. 샤신. 예, 살라 중요하고 여기 블루 말씀하신 선수들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설명 안 할게요. 에데르송과 알리송.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스타일상 설사 뭐 중위권이나 뭐 중하위권 팀과 경기를 하더라도 두 팀은 사실은 뒷공간을 허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실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역시 볼 소유권을 아주 유연하게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비력에 있어서도 오히려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어떤 팀과 경기를 하더라도 리버풀이든 맨체스터 시티든 위기의 순간은 온다고 봅니다. 거기서 에데르송과 알리송 이 두 선수의 방어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사실은 승점 그 미세한 싸움에서는 굉장히 승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일단은 알리송과 에데르송 상당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샤신의 키플레이어였고요. 또 이 알리송과 에데르송 중에 한 명이 골문을 지키는 그 팀과 우리가 월드컵에서 또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게 예, 되면 올라가게 만날 가능성이 되면은 있죠. 예,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된대. 잠깐만. 아니 만날 때 만나더라도 올라가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다른 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 만나더라도 브라질은 아니었으면 좀 더 위에서 만나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가서는 그 친구들하고 안 만나는.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얘기죠. 뭐 맨시티, 리버풀 1등 누가 하는지 뭐 그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과연 우리 손흥민 선수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다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스날은 가능합니까? 사스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거의 모든 이유인데 아스날이 선수층이 얇습니다. 그 선수층 얇음에 대한 지금 응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토트넘과 맨유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스날이 아마 그 프리미어리그 뭐 매니아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일단 선수단 명단을 보세요.
이 명단의 길이 자체가 아스날이 짧아요. 여기 물론 이제 젊은 선수들 뭐 끌어올린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주로 기용이 되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력으로 기용되는 멤버들의 명단만 봤을 때는 아스날이 가장 짧은 명단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작은 선수단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3명이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이제 토미야스 선수는 아마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토미야스 선수는 올 것 같은데 파티 선수, 티어니 선수 나간 거는 너무 크거든요. 심지어 이제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라카제트 선수도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아스날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만한 선수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말씀드렸던 대로 라카제트나 토미야스는 들어오겠지만 티어니와 파티의 공백은 메울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은 좀 어렵다. 아니 남은 일정도 보니까 일정도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 난이도로 설명을 해보면 낮은 게 더 쉬운 건데 아스널은 1.18이고 토트넘은 1.08입니다. 오, 그거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이게 그 디 아날리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서 맨시티도 우승을 말씀하신 게 일정이 맨시티는 20개 팀 중에 2번째로 쉽습니다. 어떤 남은 일정이 쉬운 거예요? 남은 일정에 그 상대 팀들의 평균 뭐라고 해야 되나 승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가면 하더 어려운. 브라이튼이 가장 어렵고 아래로 가면 이지요. 네. 좀 쉬운데. 근데 지금 보니까 토트넘이 어디 있어요? 토트넘은 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토트넘도 쉬운 편인데 예. 맨시티가 가장 쉽고 아스널과 맨시티가 가장 리버풀이 쉬워요. 더 위에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위에 있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어쨌든 리버풀이 좀 더 어렵고 맨시티가 조금이라도 더 무난해 보인다는 얘기는 100%입니다. 이거 맞는 좀 많이 거네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은 일정상으로 아스널이 어려운 것도 100%입니다. 아. 네, 게다가 그 최근의 흐름도 앞으로뿐만 아니라 최근에 5경기를 봐도 토트넘이 4승 1패, 아스널은 1승 4패.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다만 그 북런던에 있는 팀들이 팍 치고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북서부에 있는 팀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갈게라고 하고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실은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변수를 훨씬 크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팀은 두 팀대로 가지만 말씀하신 대로 맨유가 아스널을 잡으면 아스널을 절로 밀어내고 토트넘하고 이제 일전을 벌이게 되잖아요. 네, 맨유가 아스널을 잡으면 아스날은 이제 수건을 던지기 일보 직전에 몰리게 될 겁니다. 네. 아스널의 이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 예전 아스널이 참 좋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또 그때 유니폼에 오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앙리와 베르캄프의 가슴팍에 오투가 있었거든요. 잊을만하면 이 오투가. 패션 프루트 라임 향. 자, 그러면 지금 4위 토트넘, 5위 맨유, 6위 아스널인데 지금 현재 순위가 가장 유리한 팀이 어디예요, 그러면? 레드제민? 일정상으로는 토트넘이 가장 유리합니다. 네.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일정과 적혀 있는 숫자와 기록을 보면은 토트넘이 가장 유리는 한데 예를 들어서 토트넘과 아스날의 4위 싸움, 맨유는 살짝 이제 뒤로 빠지고 토트넘과 아스날의 싸움이 예를 들어서 맞대결에서 갈려진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네. 지금 토트넘, 맨유, 아스날 이 팀들은 언제 어디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팀들이거든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이라고 그렇죠. 다르다. 맨시티와 리버풀과는 달라요. 이 맞대결에서 승패가 갈린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이고 분명히 앞뒤로 덜컹덜컹 할 거예요. 다른 팀들과의 대결에서. 그렇죠. 그럼요. 예, 분명히 꾸준함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팀들이거든요. 맨 위에 있는 팀들보다는. 그러니까 토트넘도 그러고 맨유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러고 분명히 어디선가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엉뚱하게 미끄러진 혹은 또 거꾸로 말하면은 엉뚱하게 이거 힘들 것 같은데라는 경기를 또 잡을 수도 있는 팀들이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토트넘이 가장 유리한데 결국에 여기서는 진짜 좀 이 비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갖고 있는 전력상으로는 아스날은 지금 약간 좀 처진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스날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더 나가고 싶어 하는가
누가 더 나가야만 하는가. 아, 결국에는 그 멘탈리티에서 정말 사소하게 이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그럼 싶어요. 지금 토트넘, 맨유, 아스날 중에 챔피언스 리그로 나가는 그 4위 자리에 가장 간절한 팀은 어디예요? 레드님이 저는 보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그 티켓을 따는 팀도 맨유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되지 않을까? 오. 라고. 네. 반대합니다. 반대? 네. 뭐 다 반대야. 다. 아니 그게 반대가 아니라 저는 다른 팀일 것 같고 근데 맨유가 다만 이 상대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리버풀, 아스널, 첼시인데 예전에 다 우승 경쟁을 벌였던 빅4를 함께했던 그렇죠. 팀들을 저는 우리가 EPL을 본격적으로 네. 보기 시작했을 때 빅4였던. 근데 맨유는 네. 이게 뭐 일정상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우승 경쟁과 4위 경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자존심은 지키고 4위는 못할 것 같아요. 자존심은 세 팀 중에 뭐 1승 1무 1패 정도 할 일리가 거는데 있어요. 자존심은 한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일리가 맨유를 있어요. 보면 그 호날두의 또 골을 터트리는 걸 보면 자존심은 한번 지킬 것 같아요. 세 팀 중에 한 팀을 잡으면서 맨유 아직 죽지 않았다. 4위 경쟁할 수 있어. 근데 토트넘이 일정이 너무 좋고 최근에 손흥민과 케인의 이런 걸 봤을 때 승점 싸움을 벌이면 토트넘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4위는 토트넘이 될 네, 거다. 4위는 토트넘, 뭐 5위가 맨유, 6위가 아스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네. 4스널은 네. 5스널도 아니고 6스널로 끝날 거다. 좀 저희 좀 봐주십시오. 5등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 아니 하고 그건 싶습니다. 바람이고요. 네. 그건 바람이고요. 좀 더 합리적으로는 육스날이 맞는 것 같아요. 아, 6스날. 네, 네, 네. 그러면 일단 아스널은 탈락했고요. 토트넘과 맨유 중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는 팀은 어딜까요? 토트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아스날이 한 2-5달 전에 상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에도 저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 아스날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할 때도 아스날이 유리한데 궁극적으로 아스날의 걸림돌, 아스날의 발목을 잡을 이들은 토트넘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왔어요. 네. 쭉.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토트넘이 이제 막판으로 이런 상황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결국은 득점원이 좀 확실한 팀이 유리합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게 말하고 다닌 이유가 뭐냐면 손캐 때문에 토트넘이 유리할 거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호날두 선수를 위시해서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면면만 봤을 때는 네임밸류로만 봤을 때는 토트넘에게 뭐 뒤질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승점 3점을 누가 더 여러 번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공격 능력, 득점 능력 쪽에서 결국은 토트넘의 승리가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일단 토트넘이 승점상으로도 앞서 있을 뿐 아니라 득실차가 꽤 좋아요. 네, 토트넘이 플러스 18,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이 플러스 8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0골 차이예요. 10골 차이는 확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토트넘이 사실은 어드밴티지를 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아스널은 두 자릿수 득점자가 없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수단이 사실 아니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그렇더라고요. 4위를 할 수 있을 만한 선수단은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위에 있는 것만 해도 칭찬 받아야 돼요. 아스날은. 아스날은 어느 정도는 뭐 성공한 시즌이죠. 네, 왜냐하면 성공한 지금 시즌이죠. 뭐 토트넘, 맨유, 뭐 맨시티, 리버풀, 첼시 이 팀들만 경쟁인가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특히 중상위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서 아스날이 여기 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올 시즌은 성공적으로 보냈어요. 네. 일단은 아스널은 탈락했고요. 원래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할 때는 토트넘과 아스널 중에 누가 챔피언스 리그로 가느냐였는데 지금 샤신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스널은 탈락이고요. 탈락했다고 합시다. 예. 네. 토트넘과 맨유 챔피언스 리그로 가기 위해서 남은 시즌 키플레이어 우리가 맨시티 리버풀 꼽았듯이 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간단한 손흥민과 호날두. 네. 맨유도 정말 그 호날두가 갑자기 해트트릭하고 막 이래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거지. 결국에는 골을 넣어줄 선수들이 그 많은 선수들 영입했는데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뭐 보셨겠지만 이렇게 넣으면 다른 팀은 좀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호날두가 계속 골을 넣어도 손흥민이 지금 흐름만 유지하면 아스널과 맨유는 토트넘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쟤네들은 왜 둘이야?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케인하고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과 호날두입니다. 샤신. 제가
다른 분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그렇게 아주 정말로 흔한 일이 아닌데 저도 손흥민 호날두로 할게요. 그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막판으로 갈수록 결국은 골을 넣어서 3점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 득점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모든 팀들에게 중요하거든요. 그 열쇠는 역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호날두 선수가 쥐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키플레이어. 키플레이어는 토트넘에서 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선 부페. 그러니까 케인을 꼽은 이유는 손흥민 선수는 지금 이대로만 가면은 최고의 시즌을 보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득점 경기 수를 제가 따져봤는데 지금까지 제일 많았던 게 지난 시즌이었어요. 득점 경기 수가 13경기에서 골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14경기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득점 시즌, 리그 득점, 시즌 득점, 득점 경기 수 모두 지금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서 사실상 손흥민은 더 잘하면 좋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충분하게 너무 잘했어요. 토트넘이 마지막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은 지금까지 못 해줬던 케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케인 선수 보면은 근데 케인도 못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조금 늦게 올라온 거는 그러니까 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너무 득점을 이 친구는 너무 많이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보면은 올 시즌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보면. 아니 근데 거의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그렇죠. 축구 네, 도사처럼. 그래서 토트넘에 있어가지고 딱 한 명만 뽑아라고 그러면 저는 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호날두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꼽는 이유가 팀 분위기를 잡는 선수는 베테랑이다, 뭐 에이스다 이럴 수 있는데 이 팀에서 누가 오래 있을 거냐도 되게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호날두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요, 보면. 그러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고 싶은 마음, 나갔을 때 이 얻어지는 보람, 이런 게 누가 더 제일 클까라고 보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에이스이기도 하고 플레이 메이킹도 하고 그런 앞으로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더 잘하고 싶어라는 마음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한테 어린 선수들을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페르난데스. 예. 근데 제가 아까 저는 블루와 똑같이 호날두 선수 지목을 하기는 했지만 골이 굉장히 지금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키 플레이어들은 어쩌면 수비수들일 수도 있어요. 맥과이어 선수를 비롯한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실점할 때 보면 이 수비형 미드필드 수비수들 이쪽에서 사실은 조금 어이없는 실점들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경기가 되면은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4위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맨유의 키 플레이어들은 어쩌면 맥과이어를 비롯한 수비 쪽에 있는 선수들일 수도 있어요. 예. 열카? 자, 2021-202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과연 어느 팀이 할지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한 자리 4위는 어느 팀이 티켓을 차지하게 될지 오늘 마구잡이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어느 발인지 묻지 않고 구원을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결국엔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할 것이다. 다른 팀들이 더 못할 것 같아요. 레드재민? 저도 준비해 왔어요. 이거 다 준비해왔어요. 맨시티 리그, 리버풀 챔스, 맨시티 혼란, 레알 손흥민, 첼시 김민재, 레비 빠이. 그럼 레비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빠이빠이. 다니엘 레비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샤신 한 줄 요약. 일단 아스날은 안 되는 걸로 얘기하기로 하기는 했지만 제 마음의 한켠에는 아직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았다. 축구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아스날은 이제 안 되는 걸로 합시다. 라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자, 표면과 내면의 갈등의 경계 속에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열카 야구 이야기 댓글창에 심심할 때마다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2022 KBO 리그 프로야구 네. 지금 시즌 초반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SSG가 지금 네.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모두가 꼴찌 후보라고 얘기했던 부산의 그 팀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7승 6패. 괜찮아요. 팔리반스 선수 아주 위대한 투수 데려온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정훈, 안치홍, 전준우, 이대호 다 괜찮은 거에다가 최준용 선수는 아주 멋있어요. 네. 꽂히는 거 자체가 제가 예전에 최동원 선수에게 느꼈던 거를 약간 유사 비스무리하게 최준용 선수에게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문제는 DJ 피터스 선수인 것 같아요. 네, DJ 피터스 선수가 각성을 하느냐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교체를 하느냐 뭐 그쪽만 잘 해결이 되면 제 생각에는 롯데 5등. 자, 자신의 롯데 5강 멘트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스날의 리즈 시절 그 오투가 가슴팍에 있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오늘 열카 축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샤신 레드제민 류블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